자, 풀어봤는데 이게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나름 내가 했던 수업 그 내용 그런 데서 좀 나온 것들도 없잖아. 이거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네가 풀어야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잘 나왔니? 아니. 잘 나왔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또 오늘 또 반성문 써야겠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씨 어떡하지?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킬러가 공통의 얼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못 풀 건 없는 것 같아서 희망은 있는 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까지 안 해도 웬만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요. 엄청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오늘 원래 내가 그 정화식을 하려고 했는데 정화식이 안 나왔습니다. 나온 게 엄청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되게 고민이 들면서 아마 나오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노가다 하면 진짜 딱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긴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엄청나게 짚긴 좀 애매해가지고 우선 오늘은 요거를 하고 남은 시간은 아마 그 분홍색 책에 있는 그 그래프 내용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갖고 왔거나 하면 제가 복사해드릴 테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쭉 1번부터 22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저번에 괜히 시간 계산 잘못했다가 좀 늦게 끝나긴 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딱히 뭐가 없어서 얘는 뭐 그냥 이거는 만약에 모르면 따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1번부터 4번은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사실은 뭐 별건 없죠. 5번도 별건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전개 말고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제발 좀 써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x-1 이렇게 딱 돼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x 빼기 2 곱하기 뭐 x 빼기 3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gx가 되는데 만약에 뭐 g'1이다 혹은 g'2다 혹은 g'3이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 해가지고 그냥 약간 야매로 말하면 얘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1이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게 2면은 x 빼기 2가 없다고 대입하시면 되고요. 3이면 x 빼기 3이 없다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야 이거 아니니?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x-1 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gx-g1인데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건 필요 없을 거고 그럼 얘는 그냥 여기를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제발 야매 아니니까 그냥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남들도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정도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얘는 크게 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기억하기 싫으면 이 정도라도 좀 해두시면 이거를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6번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5분의 3이래요. 괜히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내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니 속으로 네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있잖아. 사인하고 마이너스 세타 이거 그다음 탄젠트하고 마이너스 세타 이거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만 바뀌어서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 부호를 바꿔도 똑같거든요. 괜히 여기서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얘랑 똑같은 게 그냥 이거 부호 바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마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인데 그게 뭐냐면 이쪽은 A 더하기 B가 파이일 때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각 변환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거죠. 물론 설마 이걸 안 틀렸겠지만 뭐 어쨌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그 순간에 제발 어떤 삼각함수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 그랬고 제발 직각삼각형을 그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냥 이게 5분의 이쪽에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탄젠트도 음수기 때문에 탄젠트. 그러니까 은근히 얘가 부호가 좀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면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무조건 하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5분의 4다. 이 정도는 가볍게 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찍고 실수야! 이러면은 정말 실수로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3점인데 이게. 3점이면 과가 바뀌어 진짜로.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괜히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7번에서 그러니까 비율 관계만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그거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대놓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쓰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뭐 그런 거긴 해. 그리고 비율 관계 나올 때 2대1 막 이런 거니까 보통 3x 제곱 이런 게 있어야 비율 관계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은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결국은. 자, 3,0에서 접선이니까 y 프라임 3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6. 접선의 기울기 3 집어넣으면 되니까 9, 3, 27에서 30 빼서 6 더하니까 얼마냐 이게 3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3이고 3,0을 지나니까 y 이퀄 3이라고 쓰고 x 빼기 3 이게 5,a를 지나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정답이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얘는 대놓고 문제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비율관계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비율관계를 반드시 쓰는 게 뭐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약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8번까지는 딱히 뭐 이렇게 뭐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그거 하진 않는데 자 8번 갑시다. 8. 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너네가 마음에 드는 점수 얻었으면 나한테 보내라 그랬잖아. 치킨 어때요? 치킨을 사드리겠습니다. 치킨 기프티콘 교촌 허니콤 알겠죠? 그렇죠? 대신에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 마음에 듭니다. 끼리끼리 이러면서 그죠? 그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9월달은 자 두 양수 AB 양수 요게 로그 루트 2 A 플러스 로그 2의 B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신있게 제곱 하시면 돼요. 이거 똑같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니야. 안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거 로그 2의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은 로그 2의 A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B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7이죠. A 곱하기 B 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두 개 곱하면 되니까 A 제곱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얼쑤 하고 돌리면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A B 제곱 로그 2의 A B 제곱이 이렇게 휘감아 돌리면 되니까 이쪽은 2의 7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곱하면 A 3승 B 3승이 2의 9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얘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까지는 뭐 크게 뭐 없어요. 3으로 약분하면 되잖아. 그럼 A B는 2의 3승이 되는 거죠. 2지. 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9번 9번을 좀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게 없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다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대. 그러니까 9번의 형태는 그냥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그 라지 g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g 프라임 x 2fx 더하기 1이다. 이거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런 느낌인데 G3하고요. G3 하고 그 다음에 2배 F3이 똑같대요. 2배 F3 같다 이렇게 돼요. 아 그럼 해야지 어떻게? 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생각해봐. 야, 이게 G 프라임 X니까 얘를 적분하면 GX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걸 적분하면 라지 GX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그냥 이거 적분하니까 2 라지 FX 플러스 X가 되는데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C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어쨌든 뭐 이쪽도 라지 fx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 뭐 이거야 뭐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면 G3이 2배 F3과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3. 그러면은 2F3.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 이쪽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거 F3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C. 얘가 2배 F3이 되었어요. 뭐야 이거? 안녕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C는 마이너스 3이다. 그냥 해주면 되지 뭐. 적분함수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라지 G5 같은 경우 라지 G5 이쪽은 2배 F5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됐네. 그럼 여기서 2배 F5를 뺐으니까 2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사실 얘도 그냥 그래요. 그냥 9번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나온 어떤 형태에 쫄아가지고 가시는 것만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막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무조건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려운 개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놓치면 최소한 너네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4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4점이고 22번도 4점이에요. 맨날 생각하지 마. 그럼 굳이 22번을 막 똥 빠지게 풀어봤자 뭐예요? 이거 하나 놓치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틀릴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솔직히 한 달만 공부해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달이 뭐야? 일주일이면 되지 이런 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9월보다 수능이 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엔제도 푸는 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10번 있잖아 10번 10번은 그러니까 수열의 기본 어떤 그런 자세거든. 수열의 기본 자세 이게 나열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십니다. 나열하는 거 진짜로. 그래서 나열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난 다르게 풀 수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거였잖아. 왜 AN이 안 나오고 왜 SN이 나와요? 너무 어려서 못 풀겠는데요. 그지? 자, 이거 아니겠니? 뭐 어차피 등비인데 그럼 이거 이렇게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마 이게 모범 답안일 걸. 그래서 얘가 A2입니다. 얘가 플러스 얘가 A4고 얘가 플러스 A6이다. 그럼 두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A2를 기준으로 R 제곱 플러스 R 내제곱 요게 21인 거죠. 근데 심지어 A2도 나왔어 1이라고. 이게 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R 내제곱이 21이니까 R 내제곱 플러스 R 제곱이 마이너스 20인 거죠. 이거 마이너스 29요. 그러면은 5하고 4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 더하기 5고 R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이 4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R은 무조건 양수. R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R제곱을 4라고 썼지만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를 했으니까 공비도 양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센스는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얘도 별게 없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단 S7을 구하는 게 좀 귀찮긴 하겠죠. 그냥 해놓고 또 공식을 또 써야 되니까 그 정도는 뭐 어쨌든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11번을 틀렸으면 내가 또 반성문을 또 써야 돼요.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운동 방향 바뀐다. 속도가 0이다. 아우 씨 진짜. 그리고 움직인 거리 넓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전 똑같이 나오지 않았니? 이거는 뭐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11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11번의 4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야 대놓고 내가 이것도 다 그거 하지 않았니? 알려주지 않았니? 3t제곱 빼기 10t 플러스 7이면 그냥 위치가 처음 위치가 원점이니까 t3승 빼기 5t제곱 플러스 7t면 끝이야.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거잖아.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3, 1, 그다음 7, 1,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되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7이라는 거죠. 뚫고 가잖아. 뚫고 가잖아요. 뭐 어떻게? 여기서 이제 뚫고 가. V가 0인데 축을 뚫고 가기 때문에 운동만 바뀐다. 기억 맞죠? 니은 위치는 3이다. 아니 집어넣으라니까. 1 빼기 5 플러스 10 3이잖아. 니은 맞네.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래요. 자, 움직인 거리래. 또 이제 깜찍하게 또 이제 이거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따로 하지 말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위치를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만큼 넓이가 3인 겁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냐? 약간 이거겠네. 그럼 약간 살짝 어떻게 보면 그냥 적분하면 된다? 얘들아, 적분하면 돼. 괜히 또 막 아씨 너 때문에 내가 더 헷갈리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테그랄 쓰고 1부터 2까지라고 쓰고 3t제곱 빼기 10t 플러스 7이라고 쓰시면 돼요. 쓰면 돼. 블레스 유. 자, 쓰면 돼요. 자, 쓰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밑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부호를 바꿔야지 움직인 거리가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3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끝나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봐.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갈게요. 솔루션 2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도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도 뭐 이걸로 이렇게 무조건 풀라는 거 아니야. 자, 내려가. 난 적분하기 싫었거든요. 물론 이건 나의 그냥 약간 이렇게 바락 같은 풀이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분명히 여기 처음 시작이 0에서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3입니다. 얘가 1이야. 난 여기다 2를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8 빼기 20 플러스 14가 되겠죠.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얼마냐면 여기 있는 이쪽의 위치 2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2였다? 돼요? 맞나? 마이너스 2가 아닌가? 그러면 2를 대입하니까 8 빼기 20 플러스 14. 아 2구나. 자 2네. 자 어쩐지 표정이 안 좋더라. 이렇게 쓱 해서 여기 2일 때 여기 2. 여기가 됐니? 그죠? 자 그럼 봐봐. 움직인 거리거든요? 움직인 거리야? 근데 이게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렇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에서는 y값만 보면 돼. y값만 보면 돼. y값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3까지 올라가요. 돼요? 3에서 어디까지 다시 갔니? 2까지 다시 갔어요. 이만큼 거리가 얼마게? 3. 이만큼 거리가 얼마게? 1. 돼요?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 4가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막 그 생각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넓이가 y 좌표가 움직인 거리랑 똑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그래프랑 연관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긴 해. 그냥 솔루션 1으로 해. 그냥 넓이 구하세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좀 다른 방식으로 풀 때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4니까 디귿도 맞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그냥 진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얘 정도면 아마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전에 수업했던 것만 다시 봐도 풀 수 있을 걸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크게 뭐 딱히 얘도 뭐 그렇게 뭐 엄청 그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고요. 그리고 나와봤자 엄청나게 어렵게 모르겠다.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뭐 더 뭘 보긴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만 안 놓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12로 갑시다. 그래서 진짜 잘 풀었잖아. 진짜? 그럼 약간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물론 지금은 그게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한두 문제에서 막히는 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좀 잘못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좀 괜찮은 것들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엄청 공부하는데 막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 그래서 좀 공부하면서 좀 다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12번 상수 A랑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AX제곱. 그러니까 이건 정상 그래프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그냥 쓱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 어렵게도 안 나오더라 그냥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다음 t랑 et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 b랑 a, c랑 그러면은 뭐 t가 이렇게 있고 et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et 아씨 et가 이게 안 돼? 자 아씨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그럼 얘가 t고 얘가 et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 길이 저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으니까. 그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으면 여기가 c야. 되니? 몇 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2등변. 그죠? 그리고 자 봐봐. 그래프 위의 점은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니까? 그러면 t, 뭐냐 이거 a의 t 생겼죠. 그러면 2t, a의 2t 생겼어요. 돼요? 2등변이면 이거라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밑에 수발 내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가 되는 거야. 끝났네. 두 배. 그냥 그게 끝이에요. 되게 허무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a의 t승을 2배 하면 a의 2t승이 되겠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a의 t승을 뭐 이렇게 x라고 두면 x제곱 빼기 2x가 0일 거니까 x는 2. 그래서 a의 t승이 2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a랑 t 사이 관계는 알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ACB의 넓이죠. ACB의 넓이. 이게 t고 이게 a의 2t승이죠. 그러면은 t 곱하기 a의 2t승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8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a의 t승이 2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이만큼 4가 되겠죠. 그러면은 2t가 8이다. 그러므로 t는 4다. 뭐야 그럼? a의 4제곱이 2다. 그러면은 얘를 넘길 수 있죠. 지수를 이항시킬 수 있으니까 a는 2의 4분의 1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수함수 쪽도 할 겸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만약에 다 끝나면 분홍색 책에서 지수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를 몇 개 좀 풀고 그다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분홍색 책은 다음 주쯤에 완성이 될 것 같고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아마 모의고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풀면서 약간 좀 내용 좀 더 하면서 이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늘 거를 아까 9월이랑 6월 거를 좀 분석해서 나올 거를 좀 잡아가지고 나올 거 같은 거를 잡아서 좀 테마를 잡아서 내용을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그다음에 13번. 아예 시도도 안 했을래나? 이거 나름 할만한 것 같긴 한데. 자, 볼게요. fx 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k의 개수.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야. 모든 실수 a. 모실이 a에 대해서 리미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이쪽은 fx의 제곱입니다. f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배 x 플러스 2가 되고 fx. 자, 요거 분의 1. x 제곱이구나. x 제곱.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요즘 진짜 유행이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 유행이거든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수 쪽에 좀 집중이야. 인수야. 인수 쪽에 좀 집중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극한 값이 a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대. 무조건 수렴이래. 무조건 수렴이야.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이겁니다. 분명히 얘는 다항함수니까 무슨 속이죠? 연속.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수렴. 무조건 수렴이야. 자, 그럼 마찬가지야. 야, 이거 다항식이고요. 이거 다항식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냐면
연속이고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자기 이러면서 그죠? 그럼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무슨 뭐가 0 되는 게 문제다? 분모가 0 되는 게 문제다.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당연히 인수 분해한다는 건 당연히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fx를 묶어요. 여기는 fx가 되고요. 일단 마이너스라고 쓰고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야. 뭐 어떻게?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얘를 좀 잘 뚫어져라 쳐다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면 완전 제곱식인데? 그죠? 거기에 얼마가 더해졌니? 3에 더해졌죠.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얘는 네이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 판단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는 상관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뭔가를 장난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마 13번을 틀린 친구가 있을 거야. 13번을 틀린 친구가 있을 건데 아니야, 안 틀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답이 안 나오거든. 얘만 가지고 봐봐. 이거 그냥 쓸게요. x제곱 6인데 kx를 뺐어요. 이거야. 여기 12인데 이 k를 뺐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안 되면 되는데? 그쵸? 얘가 0이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0이 안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아무런 x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고요. 판별식을 쓰면 6-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라고 쓰고 12 빼기 2k가 되는 거죠. 판별식. 그럼 0이 되지 말래. 0이 안 돼야 있을 거 아니야. 0이 안 돼야. 그러면은 얘는 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떠올렸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떠올려야지. 그러면은 이쪽은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8k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4k. 그 다음 36에 48 빼니까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작아요. 60.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2랑 k 빼기 2이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다. 그래서 그죠? 이거 있네. 3번 찍고 내가 왜 틀린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이게 약간 한 3등급 정도까지의 생각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0이 안 되면 됩니다. 0이 안 되면 돼. 0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쪽에서 얘는 0이 지금 2개나 있어. 0이 2개야. 0이 2개야. 0이 2개이기 때문에 이쪽의 0을 이쪽의 0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되니? 근데 이걸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그럼 이거 x제곱 똑같이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0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된다고 치면 0 대입해서 0 되는 거는 그냥 이게 0 되는 거고, 그러면은 k가 얼마일 때라는 얘기야. k가 6. 그럼 얘네들이 다 사라져. k가 6이라고. k가 6이면 이게 사라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뭐냐면 이쪽에 남는 이 상황이 그냥 통째로 x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랑 약분이 돼. 그걸 따지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냐 아니면 0분의 0꼴이 아니냐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건 부정형인 거고, 부정형. 이건 부정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가 6일 때는 이게 사라지니까 그럼 6일 때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8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 얘는 따졌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의심을 좀 하세요. 이거 너무 스무스한데? 이게 13번인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딴 게 있지 않을까? 여기 0이 2개 있으니까 0 되는 거 뭐 있을까? 여기 0이니까 0을 대입해. 그러면 0 대입해서 0 되는 게 뭐야? 6. 그럼 6을 집어넣으면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돼요. 해봐요. 직접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좀 잘해. 체크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13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낸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본 14번 중에 겁나 쉬운 거예요. 또 그지? 자, 그래서 괜히 또 쫄았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넓이만 나오면 좀 화가 나, 그지? 어떻게 보면. 자, 봅시다. 14번. 혹시 14번 맞은 천재분들 있나요? 난 천재. 아, 그래요? 아, 그래. 자, 다행이다. 자,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우선 문제를 풀고 좀 덧붙여 줄게요. 문제를 풀고.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좀 들고 가는 게 좀 더 좋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게 어떤 주기에서도 이게 성립이 돼야지 약간 괜찮단 말이야. 근데 뭐 엄청나게 막 사악한 건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해 가르친 거는 사인 코사인을 가르쳤거든요. 나오는 건 탄젠트가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봐봐. 이렇게 가요. 이게 y는 탄젠트 x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비유관계입니다.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막 당장 엄청 이건 탄젠트는 막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라고 보면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다. 2분의 파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만큼에서 이게 2분의 파이인데 얘가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좀 우리가 알만한 게 뭐 있을까? 별로 알고 싶지 않니? 그죠? 자, 이만큼의 지금 뭐냐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여기 6분의 파이가 되면 이 값이 뭐 나와요? 3분의 루트 3이 나오지 않니? 탄젠트 30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막 역시 나는 탐구의 제왕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초반에 그 뭐지? 수능 뭐 전주까지 삼각함수 안 해왔던 친구 얘기해가지고 너네도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거는 이 정도 좀 외워줘. 그 다음에 여기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그럼 이게 1이라고.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이게 루트 3이거든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럼 이게 지금 0이고 그럼 6분의 0파이라고 하고요. 얘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쪽이 6분의 3이거든요. 6분의 3파이. 그럼 몇 등분이냐에 따라서 6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얘는 6분의 어디갔니? 이쪽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6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분의 파이는 이거 있고 6분의 2파이가 있고 6분의 3파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것대로 이렇게 뭔가 어떤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이놈의 절반입니다. 이놈의 절반일 때 1이 나온다. 지금 이 한 칸의 절반일 때 지금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3등분점일 때는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3분의 루트 3이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루트 3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꼭 이렇게 그냥 탄젠트 x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얘를 지금 뭔가 만족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니? 자, 이제 보자. 도대체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4. 이건 물론 좀 이따 좀 다시 뭐 해줄 거야. 이거는 사인 코사인을 좀 할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줄 테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밑으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볼게요. 보자. 낄낄.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쪽에 점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점이 하나 있고 저쪽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이것저것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갑니다. 돼요? A, B가 이게 A고 이게 B거든요. 이게 P래. 3PA래. 3PA래.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기성과 대칭성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니?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게 몇 주기야? 한 주기죠.
한 주기잖아 이거. 근데 이거 몇 주기란 얘기야? 잠깐만, 내가 이거 써줘야 되나? A, B의 길이가 3PA래. 3PA. 3PA 이거 세배래. 그럼 얘는 몇 주기인 거예요? 3분의 1주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본 그래프로 돌아가잖아? 기본 그래프로 돌아가잖아?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다? 그럼 다시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렇게 쓱 왔어요. 자, 그럼 이만큼이 한 주기면 한 주기가 얼마죠? 파이 아니야 탄젠트가? 돼요? 근데 이쪽은 몇 주기라고 그랬지 얘가? 이만큼이? 3분의 1주기. 몇 분의 파일까? 이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럼 3분의 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탄젠트 값이 얼마죠? 또 그려야 되니 머릿속으로? 뭉개 60도 이러면서 보죠? 자, 진짜 1대 루트 3대 2 아니에요 60도면은? 그래서 이게 좀 중요했던 거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주기의 일정 비율을 갖고 있어. 주기 일정 비율. 그거를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기억하든 그러니까 나는 막 이걸 엄청나게 막 무조건 외워 이건 아닌데 근데 알아두는 게 되게 좋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주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만족을 한단 말이야. 물론 얘는 한 주기가 탄젠트라고 쓰고 얘가 K분의 X니까 K파이겠지. 한 주기. 이만큼이 K파이야. 이만큼이 K파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만큼도 K파이가 돼요. K파이. 이렇게 돼요. 이거야. 이렇게 돼요. 이건데, 자 이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루트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만큼의 길이도 루트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루트 3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자 이렇게 딱 돼 있어. 자 하나 더 했거든요. 어차피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일반 삼각형에서 되게 여러 개로 내가 얘기해줬는데 아마 그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자 얘는 엔드 좌표랑 연관돼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축에 평행한 밑변을 구할 수 있어. 밑변 얘를 구할 수 있어. 밑변. 자 무슨 헛소리냐? 얘를 이렇게 가르는 거야.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가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할 때 이런 길이를 좀 알 수 있을 때 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잖아. 그럼 혹시 너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그죠? 되게 잘 구하네. 너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신발끈 쓰니? 아니에요. 너도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그럼 이거 할 때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앉아있지 자식아라는 그런 표정인데 자 봐봐. 그러니까 아마 S1과 S2로 쪼개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오지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끝냅시다. 내가 강의성을 설명해 줄게. 여기가 이게 H1이고 얘를 H2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간 좌표가 존재한다. 좌표가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x1, y1이라고 쓰고 얘를 x2, y2라고 쓰고 자 이쪽을 x3, y3라고 쓸게요. 그러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만큼을 구했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얘를 A라고 좀 쉽게 구했다는 가정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A라고 쓰고요. H1에 2분의 1을 곱한 거에다가 2분의 1에 A에다가 H2를 곱한 거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A로 묶고 H1 더하기 H2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H1 더하기 H2는 그냥 여기에서 이쪽을 가지고 그냥 후려갈려요. 이게 H1 더하기 H2입니다. 돼요? 약간의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럼 여긴 얘는 뭐다? 그냥 Y2 빼기 무슨 3을 하면 된다? Y3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는 얘가 그냥 뭐다? Y 좌표 차입니다. 2점 끝나요. 2점.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한 건데 시간은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쪼개서 뭐를 계속 구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는 명확하게 끊겨 있거든요. 이게 너무 명확해. 그러면은 그냥 이쪽은 이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k파이 곱하기 2루트 3이라고 쓰면 그냥 바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5 파이. 이건 없죠. 그러면은 2도 날라갈 거고 파이도 날라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k 루트 3 이퀄 3분의 5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k 값은 3루트 3분의 5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끝났는데? 그렇잖아. 이게 끝이야. 너무 쉽잖아 이게. 그래서 얘도 그냥 주기성 대칭성이라는 거랑, 사실 여긴 대칭성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비율 관계라는 걸 조금 더 보게 되면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할 때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인 코사인이 좀 약간 보통 많이 나오는 거라 그걸 했는데 탄젠트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주기의 3분의 1배이기 때문에, 주기의 3분의 1배면 파이면 3분의 파이 나는 거죠. 그럼 3분의 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탄젠트 값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시키면 다른 주기가 나왔을 때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관계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겠죠. 이쪽은 여기를 B라고 하면 이쪽을 x1, x2, x1, y1, x2, y2, x3, y3 이렇게 하면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똑같이 h1 더하기 h2인데 이쪽은 x 좌표 차겠죠. 두 점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못하는 거지.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니? 알겠죠? 그래서 14번도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웠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래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함수 그래프와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좀 나온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정도까지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약간 충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거지만 번호에 대해서 약간 되게 좀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지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보고 만약에 바로 그게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와서 풀어보는 그런 작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14번이 이 정도면 진짜 그냥 너네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마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질 거란 생각은 하지만 또 아예 못 푸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를 좀 잘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15번